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8,000포인트를 도달했다라는 그 기쁨도 정말 잠시였고요. 빠르게 반락하면서 현재 구간 600포인트가 넘게 빠지고 있는 시장이고요. 7,374선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관련된 이야기 보다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웃으면서 인사를 할 수 없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시장이 막판으로 갈수록 힘이 이렇게 더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빠지는 이유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오늘 뭐 8,000선을 또 터치를 하면서 좀 기분이 좀 좋게 출발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매도 사이트까지 걸릴 정도로 코스피 같은 경우 낙폭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뭐 하락에 대한 이유는 붙일 수가 있는데 그중에 역시나 가장 큰 거는 5월 달 들어서 20% 넘게 급등에 따른 어떤 부담감이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환율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 매도세가 상당히 강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이제 소멸이 됐죠. 소멸이 된 이후에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이 또 한번 적용이 되면서 일단 시장은 약간 회피성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CCI에 이어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도 쇼크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또한 역시나 증시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 주도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익 상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을 이끌었던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현대차그룹이라든지 LG그룹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대장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낙폭되는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 무너지지 않는 섹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더 여쭤볼게요. 그 일본의 기준금리 상승 압박 속에 환율 부담감 좀 지속되고 있는데 이 부담감이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이 좀 담기에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일 다음 주에 뭐 더 하락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금리적인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일본이 4월 달에 인플레이션 쇼크가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던 거고 네. 그래서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좀 좋지 않는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주말까지도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비중을 너무 확대하는 전략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항상 주 초에 조금 비중을 늘릴지 말지를 고민하시고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조금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일단 현금 비중도 어느 정도 한 30% 정도는 확보해 놓으시고 대응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금 비중 확대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만큼 흔들림의 진동폭도 크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현재 구간 시가총액 20위까지의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그렇다면 어쨌든 이러한 진동폭도 점점 더 줄어들고 나중에는 또 시장이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도 저희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업의 가치 자체가 변질된 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일단 지금부터 좀 어떠한 섹터들을 봐야 될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8,000포인트 터치할 때만 하더라도 현대차 그룹에 강한 좀 기대감이 있었었고 현대차가 시가총액 3위까지도 터치를 했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시가총액 5위 안에서는 현대차가 2.8%가량 하락하면서 그래도 좀 지수 낙폭 대비는 버텨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거든요. 현대차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 있고 그리고 또 모멘텀은 어떤 걸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뭐 현대차는 지금 로보틱스 쪽에서는 뭐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까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현대차 주식 같은 경우는 중장기를 좀 베팅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지금 피지컬 AI를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일단 올해 또 하반기 때 기대감이 있는 게 로봇 훈련 센터, 그다음에 아메리카 로보틱스라고 해서 생산 법인 설립까지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 때문에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테슬라와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테슬라보다 훨씬 더 이 로보틱스 상용화에 대해서 더 가까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대비했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한 15분의 1 정도도 안 되거든요. 그만큼 엄청나게 저평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좀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부담을 느낄 구간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봐도 100만 원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중장기 베팅 자금이라고 하신다면 현대차 충분히 베팅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사실 뭐 현대차그룹
기업이 오른다라고 한다면 뭐 현대 오토웨버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모든 기업들, 현대 모비스 등등등 많이 오를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MBR 모션이라는 기업입니다. 약간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MBR 모션은 이름은 생소하지만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베어링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뭐 스틸볼이라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테이퍼 롤러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스틸볼 같은 경우는 이 MBR 모션이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딱 세 개의 회사만 만들 수 있는 최상위 등급의 스틸볼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고 그다음에 테이퍼 롤러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는 이 회사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전 세계에 있는 3대 베어링 회사 모두 다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들 고객사를 통해서 지금 현대차그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옵티머스라든지 여러 가지 글로벌 다양한 산업군 쪽으로 엔드 유저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잠재력이 굉장히 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봇과 방산 쪽으로도 밸류 체인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로봇과 방산 쪽은 너무나 핫한 그리고 호황을 누리고 있는 섹터인데 일단 지금 이 회사의 주요 고객사가 옵티머스 밸류 체인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와도 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과도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로보스틱스 관련된 가치도 충분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지금 현재 개발을 완료한 상태인데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K 방산 쪽 밸류 체인에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영업이익이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회사가 아무래도 대규모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손익분기점을 넘는 순간부터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흑자 전환 이후에 엄청난 속도로 실적이 급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 2027년도 내년 예상 실적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PER이 10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글로벌 그룹들 대비했을 때 거의 3분의 1도 안 된다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수익 대비했을 때 너무나도 저평가 구간 그리고 지금 전저점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전고점 저항 고려해서 한 28,000원, 29,000원 정도 선까지 한번 목표가를 보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MBR 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로봇 이야기 하니까 오늘 로봇 기업들 중에서 가장 뜨거웠던 건 LG 그룹이 아닐까 싶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터치하는 움직임도 나타났었고 현재 구간에도 시총 50위 안에서 유일하게 상승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LG전자 로봇 기대감 속에 우리가 신규로 좀 접근해도 괜찮을지 그리고 관련돼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LG는 사실 현대차라든지 삼성그룹주를 대비했을 때 너무나도 좀 오르지 못했던 그 네, 소외감이 맞습니다. 많이 들었었던 종목이었는데 드디어 이제 로보틱스 관련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연내에 이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양산 체제를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당연히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가 로보틱스 사업의 가장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련된 가치 평가가 충분히 반영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고요. 일단은 LG전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전이라든지 모터라든지 정밀 제어 관련된 기술을 이미 갖고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액추에이터 사업 쪽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업계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보스틱스 사업에 대한 어떤 가치가 반영된다고 하면 역시나 추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발열 문제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냉각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냉각 솔루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과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냉각 솔루션 관련된 가치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지금 피지컬 AI와 모빌리티 관련된 협력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와의 어떤 시너지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서 오히려 지금 급등해서 사실 지금 LG 같은 경우 그룹주 같은 경우는 급등한 이후에 지금 시장이 좀 무너지다 보니까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오히려 가격적인 부담이 덜한 지금 상황이라면 오히려 지금도 신규 매수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관련해서 LG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로보티즈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는 조금 밀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일단 로보티즈 같은 경우가 LG전자가 한 7.53%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 충분히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니까요. 한 4만 원 이상 정도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보시고 로보티즈도 한번 전략을 한번 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로보스타도 있죠.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지분은 지금 현재 이 회사가 LG가 33% 정도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현명사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오늘 급등한 이후에 약간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인데 10만 원 정도 선까지는 계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 선을 목표가로 1차적인 목표가로 설정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와 협력하고 있는 로봇 기업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뜨거웠던 섹터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기판 관련된 섹터들도 저희가 꼭 확인해 봐야겠죠. 삼성전기 100만 원 선 돌파하고 오늘도 또다시 고점을 높여잡으려는 모습 나타났는데 LG이노텍도 100만 원 이상 가능하다. 이렇게 증권가의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기판 기업들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반도체가 지금 업황이 가장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기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워낙 지금 AR 쪽에서 수요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기판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 쇼티지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급자 우위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도 계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은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기판 섹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장주인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좀 밀리긴 했지만 최고가를 터치했었거든요. 11만 원이 넘어갔었으니까요. 110만 원이 넘어갔었으니까요. 그만큼 기판 쪽 사업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삼성전기 아직도 좀 상승 룸은 열려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FC BJ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FC BJ가 마진율이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지금 60%까지 지금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판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회사는 사실 적층 세라믹 콘덴서도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잖아요. 근데 적층 세라믹 콘덴서 같은 경우도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황입니다. 지금 공장 가동률을 거의 100%까지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 사업부였던 이 기판 사업부와 그다음에 적층 세라믹 콘덴서 모두 다 지금 업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때도 영업이익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91% 엄청난 영업이익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적 지지에도 굉장히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에 이어서 개인적으로 여러 번 여러분들께 기판주 말씀드릴 때 심택을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9만 원까지는 조금 빠질 확률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9만 원대에서는 한번 일단 지선이 만들어지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매수 관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속해인 쪽에 대한 기판 점유율이 신택이 지금 50%가 넘어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힘 관련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신택이라는 기업이고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회복세에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증기 사이클 초입 구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했을 때 무려 10배 가까이 올라갈 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만 보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지금의 단기 조정만 좀 끝난다라고 한다면 반등 보시면서 한번 분할 매수로 접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판 관련된 기업들도 오히려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종목들 조금 언급을 해주셨고요. 오늘 시장에 이게 지수가 빠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삼성전자의 하락도 빼놓을 수 없을 듯합니다. 파업에 대한 부담감이 좀 주가의 발목을 지속적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사장단이 노조위원장 면담을 위해서 평택으로 갔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이 파업 이슈를 통해서 흔들리고 있는 삼성전자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일까요? 네, 저는 약간 뭐 파업이 얼마나 장기화될지는 사실상 모르겠지만 아주 장기화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낙폭은 충분히 저가 매수의 기회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익 조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주가가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고 PER로 봤을 때도 역대급 저평가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도 증액이 더 빨리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그렇게 부담이 없는 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노조에 대한 어떤 이 파업 이슈가 단기적으로 조정에 빌미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하락을 이용해서 비중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분할로 천천히 담아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워낙 지금 제품이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설 일정들을 다 앞당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빨리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의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역시나 장비 섹터다. 증설을 빨리 앞당긴다라고 한다면 장비 수주가 더 빨리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비주들 실적이 예상치보다 더 많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도기업들을 계속 중심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어닝 장비 쪽에서는 뭐 HP, SP 같은 기업들이 있죠. 그다음에 뭐 STI라든지 이런 기업들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가장 강했던 게 코미코였는데 코미코는 일단 뭐 반도체 관련된 그룹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너지도 할 수 있지만 일단 세정과 코팅 쪽에서는 가장 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고객사를 모두 확보하기 때문에 오히려 급등했을 때 못 사서 좀 아쉬웠던 분들이라면 오늘 낙폭 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4,000원 구간에서 14만 원 구간에서 약간 지지선 만든다라고 한다면 일단 한번 반등을 노려보시면서 격보다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미코와 함께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뭐냐면 한솔 아이원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세정과 코팅 쪽 담당하고 있는데 물론 코미코보다는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방향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낙폭을 좀 줄인다라고 한다면 반등 보시면서 한번 베팅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업 시기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길게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가 뭐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종목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실적들 좀 발표하는 기업들도 나오는데 소비주들이 실적 발표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마트도 그렇고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대표하는 3사가 뭐 일제히 다 실적 잘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거든요. 백화점 관련 기업들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뭐 신세계라든지 롯데쇼핑이라든지 현대백화점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지금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신세계가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급증을 했었고요. 롯데쇼핑은 한 47% 정도, 그다음에 현대백화점도 40% 가까이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관광객 수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소비주들 상당히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지금 중국이 사실 가장 많이 가는 여행 국가 중에 하나가 일본이었는데 일본과 지금 약간 분쟁이 있다 보니까 한일령에 따른 반사이익을 우리나라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2분기 때 얼마 전에 이제 노동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구간이 바로 2분기, 지금 현재 지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주식으로 이제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식에서 이제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에 대한 어떤 쇼핑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신세계라든지 롯데쇼핑이라든지 현대백화점 오늘 시장 대비 상당히 선방을 해주고 있는데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백화점주 좋긴 좋습니다. 아주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좋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엔 지금 화장품 쪽에서 기회가 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파마리서치, 화장품이요? 네.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화장품 중에. 지금 보시면 상당히 오랜 기간 조정받은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초기 구간이고요. 리전이라는 압도적인 제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저평가 영역에 있는 구간에 있는 파마리서치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현재 화장품 OEM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뭐 한국콜마 이런 데들을 대비했을 때 내수 쪽에서 성장률이 상당히 돋보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조정을 좀 받은 구간에서는 충분히 저가 메리트가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파마리서치와 코스메카 코리아 저평가 매력주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오늘도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급락할 때 눈여겨봤던 종목들 조금 더 집중적으로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종목들 좀 선별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한 15분 정도, 뭐 16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서 600포인트가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구간 450포인트, 150포인트 정도를 아래꼬리 달면서 회복을 해주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과연 막판까지 어느 정도 회복력 보여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